옛날 옛적 프랑스의 풍요로운 마을에서 장미의 항구로 불리던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장미꽃이 만발하여 언제나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오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 살던 젊은 기사 로랑은 특히 장미를 사랑하여 언제나 장미꽃 정원을 가꾸곤 했습니다. 그의 장미 정원은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어 가까이 다가가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탈리아로부터 온 여행객들 사이에 사악한 마녀가 끼어들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이 마녀는 특별한 장미꽃의 힘을 빼앗고자 마을 사람들의 꿈속에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장미 정원도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용감한 로랑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로랑은 마을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검은 말세블로에 올라타고 밤낮으로 마녀를 찾아 떠났습니다. 로랑은 장미 정원에서 가장 신비한 장미 한 송이를 챙겨 길을 나섰습니다. 그 장미는 위험할 때마다 로랑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로랑은 폐허가 된 고성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마녀가 자신의 마법을 더욱 강력히 하기 위해 특정한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로랑은 용기를 내어 성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성의 내부는 온통 덤불과 가시로 가득 차 있어 로랑의 진로를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검으로 길을 만들고 마침내 마녀의 방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마녀는 마법의 거울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꿈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랑은 용감히 마녀에게 대적하였고 장미의 힘을 담은 검을 사용하여 마녀와 싸웠습니다. 마녀는 로랑의 포기에 불타오르는 용기에 압도되어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마녀가 사라지자 마법의 거울 또한 부서져 사라졌습니다. 마을의 장미 정원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악몽에서 깨어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로랑은 마을 사람들의 영웅으로 칭송받았고 그의 장미 정원은 다시 한번 프랑스 전역에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로랑과 그의 장미 정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으며 마을은 더욱 번영하였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로랑과 장미의 전설은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평범한 농가의 아들로 늘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마을의 가장 아름다운 라벤더 밭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밭은 향긋한 향기로 마을 전체를 덮었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부모님을 도와 라벤더 수확을 하고 있을 때 마법의 세계로 통하는 비밀의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은 라벤더 밭 한가운데 숨겨져 있었고 마른 라벤더 이파리들이 문을 가리면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루이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루이는 꿈에서도 보지 못한 신비하고 아름다운 세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하늘까지 닿을 듯한 커다란 라벤더들이 자라고 있었고 모든 것이 불가사의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마법의 세계는 상상 이상의 풍요로움을 갖고 있었으며 루이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루이가 마법의 세계를 둘러보고 있을 때 한 신비스러운 인물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인물은 퍼플 마법사로 라벤더 밭을 지키는 수호자였습니다. 퍼플 마법사는 루이에게 이곳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마법의 세계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루이는 퍼플 마법사에게 이곳에서의 모험을 허락받고 한동안 마법의 세계를 즐겼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다양한 생명체들을 만나고 마법적인 경험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마법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그가 마법의 세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루이는 다시 퍼플 마법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퍼플 마법사는 루이에게 라벤더의 심장이라는 특별한 라벤더 이파리를 찾아 그것을 현실 세계에 심으면 균형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루이는 다양한 도전을 통해 라벤더의 심장을 발견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루이는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와 라벤더의 심장을 그의 부모님의 밭에 심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전체가 다시 한번 향긋한 라벤더 향기로 가득 찼고 마법의 세계와의 균형도 회복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루이는 라벤더 밭을 돌보며 마을의 풍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루이는 그의 마법 같은 경험을 통해 자연과 마법의 조화를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아갔고 그가 발견한 비밀은 그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간직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로시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시는 자연을 사랑하고
항상 숲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마을 근처에 작은 마법의 숲을 사랑했는데 그 숲은 누구도 감히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숲에 들어가면 아무도 돌아오지 못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로시는 그 숲에 강한 호기심을 느꼈고 어김없이 모험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로시는 혼자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치즈를 챙기고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로시는 각양각색의 꽃과 나무들을 발견했으며 나무 위에는 온갖 색깔의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녀는 작은 호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호수 주위에는 예쁜 연꽃들이 만발했고 가운데 작은 나무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차서 로시는 그 오두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과 함께 낯선 할머니가 로시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로시를 반갑게 맞이하며 맛있는 과자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그녀는 이 숲이 그냥 평범한 곳이 아닌 마법의 숲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로시에게 자신이 이 숲의 수호자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국은 마법의 힘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외부의 부정한 기운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시는 이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고 숲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역할을 돕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는 로시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숲의 각 지역을 돌며 숲의 생명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마법꽃들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법 노래를 불러 그들을 보살피는 일이었습니다. 로시는 평생 할머니 곁에서 숲을 가꾸고 돌보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로시의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숲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숲을 사랑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로시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로시와 마법의 숲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고 로시는 자신이 사랑한 마을과 숲을 위해 헌신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로시는 그가 남긴 가르침과 사랑을 마음에 담고 계속 숲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이제는 프랑스의 신비로운 동화로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마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매일 아침 숲속으로 들어가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숲의 모든 생명체들과 친구가 되었으며 나무에게는 흔들리는 잎사귀에 담긴 비밀들을, 새들에게는 그들의 지저귀는 노랫소리를 배웠습니다. 마리는 자연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숲의 한가운데에 뚝 서 있는 한 그루의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달랐고 날마다 빛나는 금빛으로 변했습니다. 나무의 가뭄비 나뭇잎은 아침 햇살을 받으면 눈부시게 반짝였고 밤에는 달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변했습니다. 마리는 이 나무가 마법의 나무라 믿고 그 주위를 맴돌며 마법을 깨달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마리는 나무의 밑동에서 옛날에 본 적 없는 작은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 앞에는 진실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마리는 주저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통과하자 그녀 앞에는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여기에는 살아 움직이는 꽃들, 말하는 동물들, 그리고 빛나는 새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의 중심에는 나무에서 보던 그 황금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의 아래에는 고운 빛으로 만들어진 연못이 있었고 위로는 작은 요정들이 춤을 추듯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황금 나무가 마리를 보자 저 자신이 이 숲의 보호자라고 설명하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마리는 그동안 숲에게 배운 것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생명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빛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순수한 마음과 자연을 사랑하는 열정 덕분에 마리는 숲의 진정한 비밀을 지킬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마리는 매일 아침 이 비밀스러운 세계를 방문하였고 황금 나무와 친구가 되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마리는 언제나 자연과 조화롭게 지냈으며 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모두가 자연을 아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는 언젠가는 자신이 배운 것들을 세상에 전할 것을 다짐하며 황금 나무와의 우정을 오래도록 간직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의 소중함과 순수한 마음만이 진정한 마법의 창조자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마리가 느꼈던 그 마음속의 황금빛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반짝이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는 고대의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것은 마을의 한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목수 가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가게의 주인인 피에르 목수는
그의 정교한 기술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마을 외곽에 있는 고대의 숲속에서 아주 희귀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이 나무는 황금빛 잎사귀를 가지고 있었으며 햇빛을 받으면 마치 금처럼 빛났습니다. 피에르는 그 나무를 조심스럽게 잘라내어 특별한 작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가 나무를 그의 가게로 옮겨드렸을 때 갑자기 나무에서 작은 요정이 튀어나왔습니다. 요정은 피에르에게 나무를 어렵게 얻는 동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소원으로 피에르는 마을의 사람들의 모든 시계가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울리는 시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부탁했습니다. 요정은 즉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고 피에르는 마법의 시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시계 덕분에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피에르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 소원으로 피에르는 그리스 작가들이 쓴 고대의 철학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했습니다. 요정은 피에르가 엄청난 지혜를 갖도록 해주었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지식과 지혜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은 빠르게 발전하여 프랑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마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에르는 오랫동안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소원했습니다. 요정은 그에게 장수와 행복을 선물하였고 피에르는 마을의 젊은 여성과 결혼하여 많은 자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모두 저마다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피에르의 이름은 영원히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피에르 목수는 요정의 도움을 받아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세기에 걸쳐 프랑스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지혜와 용기 그리고 선행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